2026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상한 밤이 흘러갔습니다. 미군이 들어왔고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총성은 거의 없었고 전투는 없었으며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닙니다. 왜 베네수엘라군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는가? 입니다. 군대는 정말 없었을까요? 먼저 이 오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군대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역 병력 수만 10만 명 이상, 전투기와 헬기, 러시아 중국제 방공 시스템, 대통령공 방어 부대까지 형식적으로는 모두 갖춘 국가였습니다. 즉, 싸울 수 없어서 싸우지 못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던 새벽, 베네수엘라 군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는 꺼졌고 통신은 분절됐으며 지휘 계통은 동시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발포 명령, 출동 명령, 차단 명령. 그 어떤 명령도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현대 군사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총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에 이름을 거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베네수엘라 군 지휘부는 모두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면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 다음 체포 대상은 내가 될 수 있다. 즉, 명령은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 생존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군대는 더 이상 국가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마두로 정권 말기, 베네수엘라 군은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급여 체불, 연료 부족, 장비 정비 불가, 병사 가족들의 생계 위기. 군은 더 이상 정권을 지키면 보상이 돌아오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권을 위해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은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빠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군대는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대는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지키면 보상이 있다,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될 때 군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 말기, 이 계약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지켜도 돌아오는 것이 없고 지키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 이 상황에서 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군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미군에 협조한 것도 아닙니다. 군은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권력 붕괴에서 이 중립은 사실상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정권은 군의 적극적 지지가 아니라 군의 소극적 방관만 있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권력의 공중분해였습니다. 이 장면을 전 세계 권력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미군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건 이것입니다. 군이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건 어느 나라든 어느 체제든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총은 남아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순간, 그 순간부터 권력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이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어지는 순간, 정권을 지켜도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명령이 곧 체포로 이어지는 순간, 그때 군은 총을 내려놓지 않아도 정권을 떠납니다. 마두로는 미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군에게서 먼저 버려졌습니다. 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무기와 병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지, 명분,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줄 구조로 유지됩니다. 그게 사라지는 순간 군은 움직이지 않고 정권은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얄 이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